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2018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거의 연말이었죠. 연말의 마지막 날. 그때 제가 13년 동안 다니던 공기업을 퇴사를 하고 지금 현재 와이프랑 같이 지금 이 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퇴직 후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직장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 자영업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유튜브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퇴직 후에 세 가지 공포를 현실화 하면서 내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공포 관련해서 위기감 이런 것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런 리스크라 그래야 됩니까? 공포 관련해서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면 퇴직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퇴직을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사업이라든지 자영업도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실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퇴직 관련돼서 공포를 이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현실적으로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혹시라도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 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말 큰 리스크입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요. 월급 없는 인생, 고정비 납부에 대한 리스크, 또 위험, 공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직장을 나오든지 간에 내가 숨만 쉬고 한 달을 계속적으로 그냥 매일매일 살아도 계속적으로 나가는 돈 있죠. 고정비라고 합니다. 보통 제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래서 어떤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은행으로부터 내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는 대출 이자 또 원금에 대한 그런 대출 관련된 금액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세금. 계속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살아가기 위해서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금을 내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돈에 대해서 또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을 또 보험비를 납부해야 되고 또 관리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돈이 있죠. 계속 매달 식비 포함해서 극복하는 방법일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제 스스로 판단했던 것이 바로 두 가지 길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매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월급 받는 내가 직장인에서 내가 이 매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자의적으로 나왔는데 이 매장 사업이 잘 돼야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생존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육아시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계속적으로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매장 운영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제가 예전에 했던 부동산 투자가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돼야지만 살아갈 수 있겠죠.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동산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세 차익형 투자, 또 하나의 큰 축인 월세 수익형 투자 있죠. 계속적으로 월세를 받는, 그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돼야지만 계속적으로 기초적인 기반, 최소한의 월급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정비를 충당하고 이 매장 운영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리스크가 왔을 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동산으로 나오는 월세라는 얘기죠. 월세에서 이 현금 흐름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제가 회사에서 잘 되는 회사를 나올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현실적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이것이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지금 제가 월세 수익형 투자로서 지금 얻고 있는 현금 흐름인 월세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죠. 나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연구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와서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면서 매장 운영은 당연히 잘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매장 운영이 잘 안 됐을 경우는 그 밑에 이런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월세 흐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수의 진을 치고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욱더 내 스스로를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 스스로를 낭떠러지기로 밀어붙여야지. 그래야지만 조금 더 내가 절실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집중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거든요. 벼랑 끝으로 내화를 몰아야 되고 안일한 정신, 태도, 생활 습관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봅니다. 회사 나오기 전도 마찬가지지만 와이프랑 많은 대화 또 상담 이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제 스스로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받았던 그런 용돈을 최소화하는 방향, 그 다음에 매장 운영 또 부동산 투자를 안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게끔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달라,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설득하고 제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나오면서 또 같이 와이프랑 같이 매장을 또 이렇게 개업을 하고 또 지금 매장 운영을 같이 하고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리스크를 점점 조금씩이라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닌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월급 없는 인생, 계속적으로 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그런 삶에서 내 스스로 조금 더 절실하게, 조금 더 벼랑 끝으로 배수진을 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자 정말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매장 운영 지금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내가 지금 회사에 뛰쳐나오지 않는 그런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만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가정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계속적으로 다짐하고 와이프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지금 방향이다. 그런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극복하게 되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정말 문제죠. 내 정체성, 명함이 없는 이런 삶. 내 이제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다녔을 때 명함이라는 게 다 직장인들 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이런 걸 느낀 또 경우가 있었는데, 첫째,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첫째가 학교에 제출하라고 뭐 이렇게 뭐 집으로 가져왔던 서류 중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뭐 이렇게 뭐 적으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회사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제는 내가 나 지금 뭘 하는 사람이나 적어야 되지? 내가 지금 뭐 매장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 요리하는 사람? 이런 또 괴리감에 조금 빠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공기업 차장, 남들이 그래도 부러워하는 직장이죠. 저 사람 공기업 좀 공부 열심히 했네? 차장까지 올라갔어? 열심히 했구나.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졌고, 철밥통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뭐 그렇게 놀진 않았구나. 이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은행 가서도 예전에는 명함 하나만 그냥 주면, 저 사람 어느 정도 신용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뭐 대출금도 되게 낮은 이율로 해가지고 빌려드릴게요, 한도도 높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이제 타인을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예전에는 명함 이런 거 주면 다 서로 이렇게 다 아는 이런 건데, 사람을 만나도 나에 대한 이런 모든 예전에 있던 지위나 모든 이런 명예나 뭐 사회적 위치 모든 게 없어졌죠. 근데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공기업 차장이 아니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으니까 부담감, 압박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이게 여기 있구나라는 이런 뭔가 탁 울림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이들을 최근에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뭐 이렇게 뭐 회사 다닐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아이들 학교를 아침에 시간이 되면 제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끝나고 픽업해 오기도 하고, 뭐 한 번씩 뭐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뭐 같이 근처 공원에 가서 킥보드를 타러 간다든지, 같이 놀이터를 가서 논다든지, 직장인으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지금 아이들과 같이 추억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이런 조금 바뀐 인생이나 바뀐 삶에 또 다른 뭔가 내가 뭔가 지금 그래도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겠구나. 예전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어깨 힘이나 이런 거 좀 내려놓으면서 좀 빠뜨리면서 어깨 힘이 좀 빠져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편안해지더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을 또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뭐 자영업하는 또 사업가로서, 또 유튜버를 하는 유튜버로서, 또 제가 계속적으로 했던 부동산 투자라는 투자자로서 새로운 명함을 가지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며 거기에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또 이 모든 것을 타개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사업이겠죠. 또 사업 운영 실패에 대한 부담감, 이 매장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요즘에 잘 나가던 회사 나와가지고 만약에 자영업 차리면 5년 내에 뭐 80%가 망한대, 3년 내에 50%가 망한대, 이런 뉴스들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 자료들이.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겠죠. 나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 동료들, 친구들이 아니 거기 왜 나오냐, 지금 거기 철밥통인데 나와가지고 괜히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 다 날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우려, 제 스스로도 당연히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안정적 직장인 스스로 때려치고 나갈 때 모든 사람이 걱정했습니다. 사업 괜찮냐, 이제 요즘 장사하기 어렵다는데 왜 저라고 그런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근데 잘 되는 장사는 없다고 봤습니다.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딱 되는 건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퇴직 1년 전부터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창업으로 제가 이 영업을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매장 위치, 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상권 조사, 또 매장 상호명, 팜플렛, 인테리어, 운영 방식 등등 모두 다 저와 와이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계획서를 세우고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음식 뭐 제조 배달, 마케팅 운영 모두 다 제 스스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조금씩 들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면 이 모든 키를, 모든 이런 배에 있는 이런 운전대를 이런 뭐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라든지 영업 뭐 관련된 그런 직원이라든지 거기에 맡겨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와이프랑 같이 하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매장 운영을 결정하고 잘할 수 있더라.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또 인스타라든지 카톡 스토리 통해서 또 맘카페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 또 홍보하는 방식 등등 모든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고 공부하고 알아봤더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실패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감이 있지만 이 부담감, 실패의 또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이런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서 소인이 뭐 소수가 뭐 큰 대형 이런 자영업자가 아니고 1, 2인 또 가정 1, 2인 또는 가족이 이렇게 운영해서 이렇게 매장 운영을 해서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유기농에 대한 수요가 예전에 2년 전에 제가 준비했을 때도 분명히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저출산 시대지만 그래도 내 아이에게만큼은, 저도 그랬으니까요,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할 것이다. 분명히 엄마들이 육아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하니까 엄마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엄마들이 이유식 만들고 엄마들이 반찬 만드는 것을 우리가 대신 도와준다면 그들의 시간, 소중한 시간을 아이들과 행복하게 조금 더 보낼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목적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거기에 판단을 하고 매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배달 서비스까지 하니까 엄마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이제 어느 정도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조금 자리를 잡는 듯도 하고 단골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드릴 일이고요. 매출도 안정적으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린 월급 없는 인생, 또 내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운영, 또 매장 운영, 내가 월급 받는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했을 때 세 가지 현실적으로 리스크 또 공포, 이것을 저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저도 완벽하게 극복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인드, 계획이라든지 행동, 실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씩 현실적으로 극복을 잘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진행해야겠죠. 완벽하게 극복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도움을 조금이라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가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에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공포감을 스스로 극복하고 조금씩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코TV의 닥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